사이즈가 작고 무한위를 가졌기 때문에 작업 시에 굉장히 용이합. 뭐야? 어? 이게 웬일이냐? 여보세요? 오빠 바빠? 아니 왜? 나 노트북 사려고 받은 거 있는데 좀 봐줘. 노트북? 얼마짜린데? 30만 원대인데 이거 가성비가. 야, 30만 원짜리 노트북이 어딨냐? 있으면 내가 손에 장을 지진다. 어? 여러분 안녕하세요. 번거로운 임지입니다. 우리나라에 한창 인터넷이 보급되던 때는 집에 PC 한 대씩은 꼭 가지고 있었습니다. 대부분 윈도우가 탑재된 데스크탑이었고 컴퓨터를 위해 키보드 위치까지 딱 짜여진 컴퓨터 책상에 앉아 게임과 쇼핑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 각종 정보를 얻으며 자랐습니다. 저 때는 뭐 굴다리 밑으로 와라 10초 준다 뭐 이런 시절이었어요. 아무튼 지금은 스마트폰으로 일상생활에 필요한 거의 모든 걸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집에 PC가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상황이 꼭 오기 때문에 PC 구매를 고려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특히 행정기관이나 은행 등의 사이트를 들어가 보면 아직도 보안 프로그램을 비롯해 인증서 관리 프로그램 등 설치할 것들이 상당히 많고 대부분 윈도우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 업무만 생각해도 PC는 꼭 필요합니다. 특히나 문서 확장자가 HWP인 경우에는 한숨이 더블로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근데 막상 구매할 생각에 알아보면 데스크탑을 사자니 공간을 많이 차지하고 노트북을 사자니 또 왜 이렇게 비싸죠? 특히나 게임을 안 한다면 웹서핑이나 유튜브 혹은 넷플릭스 같은 OTT 서비스 감상이나 엑셀, 워드, PPT 정도의 문서 작업 용도일 텐데 비싼 노트북을 사기에는 아까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드릴 제품은 윈도우를 샀는데 노트북을 주는 건지 노트북을 샀는데 윈도우를 주는 건지 헷갈리지만 뭐가 됐던 가성비는 좋은 노트북 아이뮤즈 스톤북 5입니다. 아이뮤즈 스톤북 5는 마이크로소프트 공식 파트너로 무려 30만 원대의 노트북인데도 정품 윈도우 10이 설치되어 있는데 먼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가격이 가격인 만큼 게임을 한다든지 영상 편집을 한다든지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생산성 작업을 할 수 있는 CPU나 GPU를 탑재한 제품은 아닙니다. CPU로는 인텔의 셀로론 N4000이 탑재되어 있는데 셀로론 라인업은 문서 작업이나 인터넷 활용 그리고 기본적인 컴퓨팅 시스템을 위한 제품임을 참고해야 합니다. CPU나 그래픽 카드가 괜히 등급이 다르고 가격 차이가 나는 게 아니죠. 외형을 살펴보면 상판은 화이트 컬러의 무광 플라스틱 하우징이고 상단에 울트라스톰이라는 글자가 정갈하게 각인되어 있습니다. 내부 하우징과 힌지는 블랙이라 전체적으로 모노톤의 차분하고 깔끔한 디자인을 보여줍니다. 디스플레이를 기준으로 좌측은 타입 A USB 3.1 Gen 1, 12V DC 충전 포트, 미니 HDMI, 타입 C USB 3.1 Gen 1으로 구성되어 있고 우측은 푸시앤푸시 방식의 마이크로 SD 슬롯과 3.5mm 콤보 단자, 그리고 USB 2.0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포트 구성은 일반적인 슬림형 노트북들과 다를 게 없는데 아쉬운 건 충전 포트가 노트북의 끝쪽이 아니라 USB와 HDMI 사이에 어중간하게 위치해서 충전하며 포트도 함께 사용하는 경우 DC 충전 케이블 모양이 기역자이기 때문에 걸리적거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풀사이즈의 HDMI가 아니라 미니 HDMI면 젠더가 필요하거나 미니 HDMI를 HDMI로 연결해주는 케이블이 별도로 필요해서 살짝 번거롭긴 합니다. 노트북과 연결할 대상인 모니터나 TV는 거의 대부분 풀사이즈 HDMI 규격이죠. 후면을 보면 발열 해소를 위한 홀이 뚫려 있지만 내부에 따로 팬은 장착되어 있지 않습니다. 발열이 높은 CPU가 아니기 때문에 사용에 큰 지장은 없을 것 같습니다. 팬이 있으면 종종 이륙을 해서 시끄럽지만 발열을 효과적으로 해소하기 때문에 그래도 없으면 아쉬운 양날의 검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디스플레이를 열어보면 15.6인치의 FHD, 시야각이 유리한 IPS 패널에 논글레어 디스플레이가 탑재되었고 상단에는 30만 화소의 카메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하좌우 베젤의 두께는 이 정도면 얇은 편이긴 하지만 요즘 추세를 보면 일반적인 두께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모니터를 오래 보기 때문에 피로도가 낮고 물체나 빛이 비추는 게 덜한 논글레어 패널을 선호합니다. 논글레어여도 내부에 들어간 LCD 패널의 품질이 낮으면 상당히 조악한 화면 퀄리티를 보여주는데 가격에 비해 괜찮은 화면 품질을 제공합니다. 외부와 다르게 내부는 전체적으로 블랙 컬러로 구성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흔히 볼 수 있는 노트북 디자인입니다. 키보드 배열은 15.6인치의 커다란 디스플레이를 탑재한 노트북답게 10키죠. 숫자 패드를 품은 커스텀 풀사이즈 키보드입니다. 키보드 상단에는 화면 밝기와 볼륨 등 Fn키를 조합해 사용할 수 있는 펑션키 배열이 있고 우측 끝에는 전원 버튼이 위치해 있습니다. 다행인 게 13인치 정도 되는
노트북은 키보드 오른쪽 상단이 백스페이스바고 그 위에 전원 버튼이 배치된 노트북들도 있는데 다행히 15.6인치고 오른쪽 끝에는 손이 갈 일이 별로 없어서 실수로 전원을 끄는 일은 드물겠네요. 참고로 오른쪽 끝에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죠. 계산기를 자주 쓰시는 분들에게는 조심해야 할 배열일 수 있습니다. 키보드는 일반적인 가위식 펜타그래프이고 문자열 마킹은 레이저 각인이 아닌 스티커라서 조금 아쉽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키보드 LED 백라이트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키감은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딱 플라스틱 하우징의 통울림이 살짝 느껴지는 보통의 노트북 키감이었는데 풀배열에 방향키를 집어넣다 보니 오른쪽 쉬프트의 길이가 짧습니다. 저는 타이핑할 때 우측 쉬프트를 상당히 많이 쓰는 편인데 종종 위쪽 화살표를 누르게 돼서 타이핑에 신경을 써야 했습니다. 근데 이건 대부분 노트북들이 지들 마음대로 배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따로 적응을 하거나 적응이 안 되면 별도의 키보드를 쓰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의 트랙패드가 상당히 큰데 크기는 크지만 포인팅 속도가 저감도라서 손을 상당히 자주 들어서 움직여줘야 했습니다. 어차피 트랙패드로 게임을 할 것도 아니고 감도가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겠지만 조금만 더 빨랐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키보드 상부에는 스피커와 마이크 모듈이 달려있고 특이하게 마이크가 중앙과 우측에 달려있는데 화상회의나 통화를 생각해서 두 군데 배치한 것 같습니다. 근데 카메라 품질이 16:9 비율 360p 4:3 비율 480p의 30만화소라서 화상통화는 되겠지만 디테일한 영상 표현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좌측에는 스피커홀이 있는데 스피커 위치가 왼쪽에 있어서 소리가 좌측으로 쏠려 있습니다. 말로 설명하기보다는 바이노럴 마이크로 녹음한 걸 잠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히 들으시려면 느낌을 파악할 수 있게 이어폰이나 헤드폰을 끼우시면 좋습니다. All my focus, I can't even control it. You know your lips are golden, baby, get me on my way to you. Good at what I do, OMW, OMW, on my way to you. Good at what I do, OMW, on my way, on my way. They wanna judge me, I'll testify. Catch me on Insta, I'm verified. They want me quiet, I amplify. I'm on my way to the best thing that you've ever seen. You know that you bow to the queen. 어떠신가요? 노캔 헤드폰 하나 정도 가격의 노트북이라 사실 소리만 나도 되는데 그래도 물리적인 스피커 위치는 좌우에 배치해 주었으면 좋았을 텐데 정말 아쉽습니다. 스펙을 간단히 살펴보면 무게 1.8kg의 15.6인치형 노트북으로 인텔 셀러론 N4000 CPU에 4GB의 램 용량을 가졌고 내장 그래픽인 인텔 UHD 그래픽스 600과 메모리를 공유합니다. 64GB eMMC를 메인으로 사용하고 한 개의 M.2 224의 규격의 SATA 방식 SSD 슬롯을 하나 제공해서 최대 1TB까지 용량 확장을 지원합니다. SATA 방식이기 때문에 NVMe SSD는 사용이 불가능하고 슬롯 길이를 보시면 M.2 224의 규격만 사용이 가능한데 우리가 주로 보는 규격은 M.2 2280이라 SSD 선택에 제약이 있는 편입니다. 게다가 SSD는 가격이 비싸잖아요. 용량이 커지면 커질수록 노트북 가격에 근접해서 그럴 바에는 그 돈으로 상위급 노트북을 사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일단 기본 용량이 적어서 문서 작업을 제외하고 뭔가를 많이 설치해서 사용하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자료가 많다면 외장하드를 사용하시거나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노트북으로 할 수 있는 생산성 작업은 워드 작성, PPT 제작, 간단한 이미지 편집, 인터넷 업무나 쇼핑, 비대면 수업, 그리고 4K 영상 감상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런 기본 업무들의 경우에도 창을 여러 개 띄워서 사용하시면 버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내장 그래픽 성능으로는 최하 옵션으로 롤을 켤 수는 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스로틀링이 걸려서 프레임 드랍이 발생하는데 아마 게임이 하기 싫을 겁니다. 다른 게임으로는 카트라이더도 간헐적으로 렉이 걸리는 정도라서 액티브한 게임은 포기하시길 추천드립니다. 화려하지 않은 턴제 게임이나 완벽한 2D 그래픽을 가진 게임은 대부분 가능합니다. 높은 사양의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적당히 제한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사양이 높지 않아 발생하는 장점이 하나 있는데 바로 배터리가 꽤 오래갑니다. 우리 스마트폰도 단순히 인터넷 하는 것보다 게임을 할 때 배터리가 더 빨리 닳죠?
일반적으로 고성능 작업을 하면 전력 사용량도 늘어 발열이 발생하고 배터리도 더 빨리 닳습니다. 고사양 CPU는 기본적인 대기 상태에서도 사용하는 기본 전력량이 달라서 종종 인터넷만 하는데도 노트북 쿨러팬이 시끄럽게 이륙한다거나 엄청 뜨거운 경우가 있죠. 운동선수와 일반인의 기초대사량을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뮤즈 스톤북 5는 넷플릭스나 유튜브로 영상 보기 정도의 멀티미디어 소비용 노트북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변을 살펴보면 사실 욕심이지 고사양 PC가 필요한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아마 게임이나 전문 작업을 안 한다는 전제하에 이 정도 사양이면 대부분 잘 쓰실 겁니다. 보통 웹서핑으로 보내는 시간이 많잖아요. 인터넷 속도도 와이파이 5를 지원하기 때문에 5GHz 대역에서 불만 없을 정도의 속도를 내어줍니다. 당연히 블루투스도 지원하지만 아쉽게도 4.2 버전입니다. 하지만 모든 블루투스는 하위 호환을 지원하고 버전이 낮다고 불편할 일은 거의 없어서 에어팟이나 각종 코드리스 이어폰, 블루투스 스피커와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윈도우 환경의 업무용 노트북이나 학생들의 비대면 수업용 노트북 혹은 각종 공공기관의 프로그램이 막 깔려도 되는 결제형 서브 노트북으로도 적합한 제품입니다. 특히나 회사에서 워드나 엑셀용 컴퓨터가 여러 대 필요한데 데스크탑은 모니터도 놔야 하고 연결할 게 많아서 고민인 경우나 노트북의 기동성이 탐나는 경우에도 이 정도 사양의 노트북이면 전문 작업을 제외한 회사 내 업무는 대부분 해결되기 때문에 여러 대를 사용하기에도 부담 없는 가격이라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마이크로소프트의 정품 윈도우가 기본 OS로 탑재되어 있어서 정품 인증하라고 뜨는 화면을 안 봐도 되고 보안 업데이트도 꼬박꼬박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하다 윈도우가 꼬여서 재설치가 필요하면 아이뮤즈에서 제공하는 오토 리커버리를 사용해 초기 상태로 빠르게 복구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혼자서 문제 해결이 어렵다면 AS를 맡기면 되는데 무상 1년에 유상 3년으로 총 4년의 보증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근데 노트북 수리는 대부분 고객 과실이라 유상이 대부분. 네, 함께 살펴본 아이뮤즈 스톤북 5 어떠셨나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고사양이 필요없는 문서 작업과 윈도우 환경 그리고 인터넷 활용이 필요한 분들에게는 합리적인 노트북입니다. 최근 늘어난 비대면 수업이나 재택근무 때문에 노트북이 필요한데 비싼 돈 들이기는 싫고 내가 하는 작업이 그렇게 고사양이 아니라면 15.6인치의 시원시원한 화면과 기본적인 사양 거기에 정품 윈도우까지 기본으로 탑재된 아이뮤즈 스톤북 5를 고려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내가 평소에 컴퓨터로 어떤 작업을 하는지 어느 정도의 사양이 필요한지 앞서 말씀드린 내용들 다시 한번 고민해보시고 합리적인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지금까지 번거로운 임지였습니다. 저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또 봐요. 안녕.